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서울을 배경으로 한 컨텐츠들이 유행입니다. 이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곳에 들렀다가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데요.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곳을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극성이랍니다. 이곳은 바로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과연 청계천은 어떻게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의 컬처데스크 소속 기자 다니엘 카터입니다. 최근 저와 같은 문화부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의 이야깃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소재의 컨텐츠들이죠. 한국을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는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관심이 없던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낯선 동양의 나라로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한국의 서울은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청계천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청계천, 하천 복원 프로젝트 논문글을 읽으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한류 열풍에 편승한 가벼운 취재였어요. 뉴욕타임스 편집회의에서 요즘 한국 콘텐츠가 인기니까 한번 다녀와서 기사 써봐라는 식으로 시작된 출장이었거든요. 15년 경력의 문화부 기자로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 자료 조사를 하다가 정말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도심 하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200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복원을 넘어서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그 위에 고가도로까지 있던 하천을 완전히 복원해서 도심 속 생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말이죠.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 같은 기존 공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 로버트 윌슨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다니엘, 한국은 아직 분단국가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라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표면적인 한류 현상만 다루고 와. 편집장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은 억누를 수 없었어요.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같은 문화부 기자인 제니퍼 스미스가 말했어요. 다니엘, 솔직히 아시아 국가들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과장된 선전이야. 실제로는 별로일 거야. 맞아.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외국 언론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잖아라고 마이클 브라운도 맞장구 쳤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15년간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 쌓은 직감이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논문에서 본 내용들이 정말 궁금해요. 출발 전날 밤, 아내 수잔과도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 걱정하지 마, 수잔. 며칠만 다녀올 거야. 그리고 뉴욕타임스 기자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야지. 아내도 결국 허락해 주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비행기에서 읽은 논문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꾼 프로젝트라는 거였어요. 특히 시민 참여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완성 후에도 수백 명이 자원봉사로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뉴욕에서도 센트럴파크 같은 대형 공원 프로젝트가 있지만 시민 참여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정부나 시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죠. 논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복원 후의 변화였어요. 주변 지역 범죄율이 90% 감소했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95%를 넘어섰다는 통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해가 지면 위험해지거든요. 경찰 순찰이 있어도 밤에 혼자 산책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계천은 오히려 야간 이용객이 더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커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만난 승무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청계천이라는 곳에 대해 들어봤나요? 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장소 중 하나죠. 승무원의 반응에서 이곳이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해서 관련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복원 전후 비교 사진들, 시민 인터뷰 내용들,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신기했어요. 정말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청계천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엄청난 발견이 될 텐데.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된 건 아닐까?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상적으로 포장된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민 경우들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객관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과 이야기해보자.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논문에서 읽은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할까? 아니면 과장된 선전에 불과할까? 모든 답은 곧 밝혀질 거였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청계천이라는 곳이 정말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특별함을 갖고 있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개발도상국의 공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놀랐습니다.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거든요.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국제적인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과의 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나요? 네, 기자인데 청계천을 취재하러 왔어요. 아, 청계천. 정말 좋은 곳 가시는군요. 우리 서울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곳이에요. 택시 기사님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보면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라는 게 전해졌거든요. 언제 시간 되시면 저녁 때도 가보세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나서 바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나섰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거든요.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친절해 보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논문에서 본 사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물이 너무 투명해서 바닥이 훤히 보였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물속에 정말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도심 하천인가 싶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연못보다도 훨씬 깨끗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청계천을 따라 걸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점심 후 산책하는 모습, 학생들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치에서 여유롭게 신문을 읽는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많은 분들이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그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무릎까지 들어가서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부모님들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깨끗한 거구나. 호기심이 생긴 저도 용기를 내서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가봤어요. 물이 정말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의 감촉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바로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거구나 싶었어요. 첫날 오후에만 벌써 여러 번 놀랐는데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청계천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치킨이나 커피를 사와서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고 정말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 정말 훈훈했어요.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서 대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시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자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낮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게 정말 안전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센트럴파크는 해가 지면 위험해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밤이 더 아름답고 안전해 보였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밤 10시쯤에 벌어진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버스킹 공연이 시작됐는데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조용히 감상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 질서정연하게 흩어졌습니다.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첫 번째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이게 일상적인 모습일까? 아니면 제가 운 좋게 특별한 날을 본 건 아닐까? 뉴욕 편집부에 첫 번째 영상 리포트를 보냈어요. 청계천의 아름다운 모습들,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일상, 아이들이 물에서 뛰어노는 장면들을 담아서 전송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곳을 발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니. 몇 시간 후 편집장 로버트 윌슨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다니엘, 흥미로운 영상이긴 하지만 좀 과장된 것 같은데 너무 이상적이야. 편집장님, 제가 직접 보고 촬영한 거예요. 그래도 좀 의심스러운데. 현실적으로 그런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 동료 기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제니퍼 스미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회의적이더라고요. 다니엘,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며칠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처음엔 지지해주던 동료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발견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봐야겠다.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해.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으로 내다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반짝이는 조명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반, 저는 혼자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정말 일상적인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기자로서 더 깊이 있는 관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어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었고요. 새벽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조깅하시는 분들, 태극권 하시는 분들, 그냥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새벽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이어폰까지 끼고 말이죠. 제가 알고 있던 도시 안전 상식으로는 도심 하천가는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시간대였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정말 편안해 보였거든요. 용기를 내서 조깅하고 계신 분께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합니다. 미국에서 온 기자인데요.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조깅하세요? 네, 벌써 3년째예요. 새벽 공기가 정말 좋거든요. 혼자 나오시는 게 무섭지 않나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청계천인데요. 오히려 집 근처 골목보다 안전해요. 항상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에게는 청계천에서 새벽에 혼자 조깅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계속 관찰하면서 정말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배려한다는 거였어요. 누가 넘어지면 즉시 도와주고, 길을 모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질서가 정말 잘 잡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강제적인 질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질서였습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지키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70대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계천 청소를 하러 오신다는 정윤재 할아버지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청계천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요. 벌써 18년 넘었나? 매일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요. 오히려 여기 오면 기운이 나요. 정윤재 할아버지께서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 기자 양반, 청계천이 왜 좋은지 알아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나이도, 직업도, 돈도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요.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출근길 사람들의 모습도 관찰했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청계천을 따라 걸어가면서 출근하더라고요. 바쁜 아침 시간인데도 서로 부딪히거나 다투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길을 양보하고 느린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회사원분께 물어봤죠. 매일 여기서 점심 드세요? 아니요, 가끔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와요. 왜 하필 청계천인가요?
사무실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여기 오면 탁 트이는 느낌이에요. 물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러면 머리가 맑아져요. 또 다른 직장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여기 와서 물만 바라봐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신기하죠?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청계천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상의 휴식처로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과도 인터뷰했어요. 고등학생 몇 명이 벤치에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길래 말을 걸어봤죠. 학교 끝나고 자주 여기 와요? 네, 거의 매일이에요. 집에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왜요? 여기가 어딘데요? 청계천인데 안전하잖아요. 그 학생의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청계천이 안전하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뉴욕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천가에 혼자 보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그때 정말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어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다가가서 영어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 번역 앱까지 켜가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이게 한국 학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인가? 정말 놀랐습니다. 오후 4시경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물에 빠뜨린 공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이 옷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아이 부모님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저녁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정말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서로 양보하고 아이들을 배려하고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욕 편집부에 2번째 리포트를 보냈어요. 하루 종일 관찰한 시민들의 모습들, 자원봉사하는 할아버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전송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뉴욕에서도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동료들의 반응이 왔는데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다니엘, 너무 감정적으로 보는 건 아냐? 혹시 내가 문화적 충격에 빠진 건 아닐까? 며칠만 보고 판단하기엔 성급한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도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청계천에서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다는 거였습니다. 15년간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기술이나 시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셋째 날부터는 정말 과감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로서 단순한 관찰과 인터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청계천의 안전성과 시민의식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첫 번째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제 카메라를 벤치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였어요. 이 카메라는 $3,000가 넘는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5분만 자리를 비워도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청계천에서는 어떨까 정말 궁금했어요.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은 벤치를 골라서 카메라를 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만약 없어진다면 회사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지만 취재를 위해서는 필요한 실험이라고 생각했어요. 10분 후에 돌아왔는데 카메라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만진 흔적조차 없이요. 오히려 바람이 불어서 카메라가 떨어질 뻔한 걸 누군가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아무도 비싼 카메라를 건드리지 않다니요. 이건 뉴욕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실험은 더 과감했어요. 일부러 길에서 넘어져 보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뉴욕에서는 넘어져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청계천에서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오후 3시경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실험해봤습니다. 일부러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30초도 안 되어서 여러 명이 달려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어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한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서 제 무릎에 붙여주셨어요. 외국 기자인데 다치면 안 되지. 그분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모르는 외국인을 이렇게 챙겨주시다니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벤치에 놓아둔 노트북 가방 위에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신 거예요. 장비가 젖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본인 우산을 아끼지 않고 제 취재 장비를 지켜주고 계셨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와서 인사드리니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야. 중요한 취재 장비 같은데 젖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가셨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이죠. 15년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이런 따뜻함은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명동에서 벌어졌습니다. 청계천 주변을 더 자세히 탐방하려고 명동 쇼핑거리에 갔는데 복잡한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글도 읽을 줄 모르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보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꺼져버렸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제가 길을 잃었다는 걸 표정만 보고도 아시더라고요. 영어는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청계천이라고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리 와.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황순자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15분 넘게 걸어서 청계천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도착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네. 취재 열심히 해야 한다. 황순자 할머니께서 제 손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시다니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만은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뉴욕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때 황순자 할머니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아들아, 시간 있으면 할머니 집에 와서 김치 담그는 거 구경해봐. 정말 놀라운 초대였어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을 집으로 초대하시다니.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같은데 뭐. 다음 날 정말로 황순자 할머니 댁을 방문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정말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언제부터 서울에 사셨어요? 젊었을 때부터요. 벌써 50년 넘었나? 청계천이 생기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른가요? 그럼요. 하늘과 땅 차이죠. 예전엔 냄새도 나고 더러웠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졌어요. 가장 좋아진 점이 뭔가요? 사람들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각자 살기 바빴는데 청계천 생기고 나서는 서로 더 많이 도와주게 됐어요. 할머니의 말씀에서 청계천이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집에서 나올 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를 한 통 챙겨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가져가. 미국 가서도 먹어봐.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뭘 그래? 당연한 거지. 그날 밤 호텔에서 뉴욕 편집부에 세 번째 리포트를 보냈어요. 카메라 실험, 넘어지기 실험, 그리고 황순자 할머니와의 만남까지 모든 걸 담아서 전송했습니다. 이것도 연출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진짜 시민들의 일상입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편집장 로버트 윌슨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다니엘, 이건 정말 신기하다. 할머니가 정말 친절하시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건가? 또 편집장님, 제가 사흘 동안 계속 관찰해봤는데 어디서나 비슷해요. 그래도 좀 의심스러운데. 너무 완벽한 것 같아. 하지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동료 제니퍼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니엘, 나도 가보고 싶어.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환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드디어 한 명이라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동료들이 많았어요. 다니엘,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닐까?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체계적인 관찰에 나섰습니다. 시간대별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안전 관련 사건 발생 빈도를 측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사례들을 기록했어요.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청계천 주변의 자원봉사 활동, 시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활동, 관광객들을 도와주는 시민들의 모습. 모든 게 계획되거나 강요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청계천에서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기자로서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기술이나 시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넷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자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도시계획과 박민수 과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오신 기자시군요. 청계천을 취재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 비결이 뭔가요? 제가 질문하자 박민수 과장님이 깊이 있게 답해 주셨어요.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리고 완성 후에도 시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가꿀 수 있도록 했죠.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뉴욕이나 다른 서구 도시들의 하향식 도시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그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시민들과 협력한 거군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청계천을 남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간으로 여기게 된 게 성공의 핵심이에요. 박민수 과장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복원 전 청계천은 고가도로 아래 더러운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시민 참여도 통계였어요. 복원 과정에서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완성 후에도 800명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시민 참여는 어떻게 가능했나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자신들이 만든 공간이라는 주인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키우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오후에는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만나러 갔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장 김하늘 씨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20살의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원봉사를 하게 되셨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벌써 6년째네요. 매일 나오시나요? 네, 거의 매일이에요. 수업 끝나고 나와서 청소도 하고 관광객들 안내도 하고 그냥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김하늘 씨가 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아름답다, 안전하다고 할 때요. 그럴 때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지켜온 보람을 느끼거든요. 힘들 때는 없나요? 물론 있죠. 하지만 이곳이 더러워지거나 위험해지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김하늘 씨가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곳은 우리가 직접 만든 공간이에요. 어른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도 함께 참여해서 가꾼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바로 이거였어요. 주인의식, 참여의식이 핵심이었던 거죠. 다른 청소년 자원봉사자들도 만나봤어요. 고등학생인 이준서, 군과 중학생 박지은 양이었어요.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이준서 군이 답했어요. 처음엔 신기해했는데 지금은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도 있고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박지은 양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세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통계 자료, 인터뷰 내용, 사진과 영상들. 정말 방대한 양이었어요. 분석해보니 놀라운 패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청계천의 성공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핵심이었어요. 셋째, 완성 후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관리와 보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욕 편집부에 중간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과 함께 청계천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전송했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후 편집장과 동료들로부터 예상과 다른 반응이 왔어요. 편집장 로버트 윌슨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회의적이었어요. 다니엘, 흥미로운 관찰이긴 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것 같다. 정말 그런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해봐.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니퍼 스미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차가웠더라고요. 다니엘,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감정에 빠진 것 같아.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거 아냐? 기자는 항상 중립적이어야 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던 제니퍼까지 등을 돌린 거였어요. 다른 동료들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다니엘, 혹시 한국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뭔가 받은 거 아냐?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착각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 전문성과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부인 수잔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여보, 회사에서 연락받았어. 내가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수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한 거야. 여보, 딸도 걱정하고 있어. 아빠가 이상해졌다고. 정말 막막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거나 포기하라고 하니까 정말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청계천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황순자 할머니가 손을 잡고 데려다 주신 일, 시민들이 제 카메라를 지켜준 일,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이 모든 게 거짓일 리 없는데 왜 아무도 믿지 않을까요? 그때 우연히 며칠 전에 인터뷰했던 정윤재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뉴욕 기자. 아직 여기 있었어? 네, 할아버지. 모레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 우리 청계천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무슨 걱정 있나? 정윤재 할아버지의 따뜻한 물음에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청계천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미국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너무 완벽해서 가짜 같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기자, 좋은 건 원래 믿기 어려운 법이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은 언젠가 알려지게 되어 있어. 내가 본 게 진짜라면 계속 알리려고 노력해야지. 처음에는 안 믿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의 격려를 들으니 조금 힘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으로부터 최후 통첩이 왔어요. 다니엘, 너무 개인적인 감정에 빠진 것 같아.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더 이상 개인적 취재는 불허한다. 편집장님,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돼.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야.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세상에 알려져야 할 이야기였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5째 날, 저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편집장 로버트 윌슨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거든요. 다니엘, 즉시 귀국해야겠어. 본사에서 내 취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 편집장님, 하지만 모든 게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거라고요. 다니엘, 이해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만약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을 받으면 우리 신문사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거야.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다니.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니퍼 스미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차갑더라고요. 다니엘,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빠진 것 같아.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거 아냐? 15년 경력 기자가 이래서는 안 되지.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던 제니퍼까지 등을 돌린 거였어요. 다른 동료들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마이클 브라운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다니엘, 혹시 한국 측에서 뭔가 제공받은 거 아냐?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착각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 전문성과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뉴욕타임스 편집국장으로부터 온 공식 통보였어요. 다니엘 카터 기자, 즉시 귀국 명령이다. 더 이상 개인적 취재는 중단하고 돌아와라. 국장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돼.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기자 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어. 정말 막막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거나 포기하라고 하니까 정말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인 수잔으로부터도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여보, 회사에서 연락받았어. 당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하던데. 정신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 수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한 거야. 여보, 딸도 걱정하고 있어. 아빠가 너무 변했다고 해. 제발 빨리 돌아와. 딸 엠마로부터도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 엄마가 너무 걱정하고 있어.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돼.
빨리 돌아와줘. 가족까지 걱정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청계천에서 다른 외국인 기자들을 만난 거예요. BBC 특파원 제임스 윌킨슨과 CNN 특파원 사라 존슨이었습니다. 혹시 뉴욕타임스 다니엘 카터 기자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신 소문 들었어요. 청계천에 대해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본사에서는 믿지 않아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해서. 제임스 윌킨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만해요.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정말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희도 며칠째 관찰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라 존슨도 맞장구 쳤어요. 다니엘, 혹시 관심 있으면 내일 저희와 함께 특별한 실험을 해볼까요? 24시간 생중계로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24시간 생중계요? 네, BBC와 CNN이 공동으로 기획한 프로젝트예요. 조작이 불가능한 실시간 방송으로 말이죠.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24시간 연속 생방송이라면 어떤 조작이나 연출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내일 돌아가야 해요. 그럼 더욱 좋은 기회네요. 마지막 날의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제임스 윌킨슨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날 밤 편집장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 24시간 생방송은 어떨까요? BBC, CNN과 공동으로 청계천을 실시간 중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이나 연출이 불가능하잖아요. 편집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24시간 연속 생방송? 그게 가능해? 네, 다른 방송사들이 이미 준비해놨어요. 저희도 참여하면 특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청률이 나올까? 24시간 동안 하천만 보여주는 건데. 편집장님, 이건 정말 특별한 실험이에요. 만약 제가 말한 대로라면 24시간 내내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럼 조건이 있어. 정말 24시간 연속으로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그리고 만약 별로 특별할 게 없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즉시 귀국하고 사표도 낼게요. 정말 마지막 도박이었어요. 제 기자 경력을 걸고 하는 승부였습니다. 편집장이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하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야. 만약 실패하면 너는 끝이라는 걸 알아둬.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기회를 얻었어요. 그날 밤 부인에게도 전화했어요. 수잔, 내일 마지막 시도를 해볼 거야.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실패하면. 여보, 무슨 일이든 조심해. 우리는 당신을 믿어. 가족의 지지를 받으니 조금 힘이 났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BBC, CNN과 함께 생방송 장비를 점검하고 중계 시스템을 테스트했어요. 새벽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정확히 24시간 동안 청계천의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했어요. 방송 시작 전날 밤 정말 떨렸어요. 과연 제대로 될까? 정말 24시간 동안 특별한 일들이 벌어질까? 만약 평범한 하루만 보여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제 기자 경력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진짜였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도 같은 감동을 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황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정윤재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봉사, 김하늘 씨와 청소년들의 열정. 이 모든 게 거짓일 리 없었어요. 새벽 5시 반, 최종 준비를 마치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운명의 24시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기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20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정각, BBC, CNN, 뉴욕타임스가 공동으로 기획한 청계천 20시간 생중계가 전 세계 동시 방송으로 시작된 거예요. 제임스 윌킨슨, 사라 존슨과 함께 각자 다른 구간을 맡아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뉴욕타임스 다니엘 카터입니다. 지금부터 20시간 동안 서울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작도 연출도 없는 순수한 시민들의 일상을 말이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방송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시간은 정말 조용했어요. 새벽 시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 새벽 7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명, 2명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깅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그리고 곧이어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연속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7시 30분경 한 할머니가 넘어지셨는데 즉시 여러 명이 달려가서 도와드리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실시간 댓글창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게 진짜야? 너무 빨리 도와주네. 우리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오전 9시경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길을 잃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는 번역 앱을 켜서 의사소통을 도왔고 또 누군가는 지도를 보여주며 길을 안내해줬어요. 이거 정말 연출 아니야? 실시간 댓글창에 이런 의문들이 올라왔지만 곧바로 20시간 생방송인데 어떻게 연출해? 라는 반박 댓글들이 달렸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일상이라는 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경 정말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계단을 내려가기 어려워하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휠체어를 들어서 안전하게 내려다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시청자가 50만 명 돌파했어. 제임스 윌킨슨이 흥분해서 알려줬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하천 하나를 보여주는 생방송이 전 세계 50만 명이 지켜보고 있다니. 그리고 댓글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거예요. 이런, 태풍 때문에 방송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흥미로운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태풍 속에서 벌어진 장면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산 없는 관광객에게 시민들이 우산을 나눠주고 젖은 벤치를 닦아주고 빗물에 미끄러운 계단에서 서로 부축해주고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실시간 댓글창이 완전히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일상이야? 믿을 수 없어.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온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경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런던 시장이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다가 직접 전화를 해온 거예요. 다니엘 기자, 정말 놀라운 방송이에요. 우리 런던에도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런던 시장의 직접적인 관심 표명이었어요. 사라, 시청자 100만 명 돌파. 사라 존슨이 놀라며 알려줬어요. 전 세계 1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청계천을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 후로 파리, 베를린,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시정부 관계자들이 연달아 연락해왔어요. 오후 4시경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 아이가 태풍 바람에 모자를 날려버려서 울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천으로 내려가서 모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인간다움. 우리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영어 댓글들이 쏟아졌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로도 감동의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저녁 6시경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욕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센트럴파크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하나의 생방송이 전 세계 도시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밤 8시경 조명이 켜지면서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평화롭고 안전했습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야경을 즐기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친구들이 맥주 마시며 이야기하고 모든 게 조화로웠어요. 시청자 200만 명 돌파. 제임스 윌킨슨이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생방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청계천의 특별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밤 10시경에는 정말 마법 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버스킹 공연이 시작됐는데 자발적으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조용히 감상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 질서정연하게 흩어졌습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도 완벽한 질서가 유지됐어요. 자정이 되어서도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가족들이 야경을 즐기고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정말 놀라워했어요. 새벽 2시, 가장 조용한 시간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숙자분이 벤치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조용히 담요를 덮어드리고 가는 거예요. 깨우지도 않고 그냥 따뜻하게 해드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새벽 4시, 청소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정윤재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청계천을 청소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협력해서 청소하는 모습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감탄했어요. 마침내 새벽 6시, 정확히 20시간 만에 생방송이 끝났어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청계천의 진짜 모습입니다. 연출도 없고 가짜도 없는 순수한 시민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총 시청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의 생방송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24시간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우선 뉴욕타임스 편집장 로버트 윌슨으로부터 축하 전화가 쏟아졌어요. 다니엘, 정말 대단해. 신문사 역사상 이런 반응은 처음이야. 전 세계 언론이 이 생방송에 대해 보도하고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BBC에서는 한국 청계천, 전 세계를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고 CNN은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르몽드 신문에서도 동양의 기적, 청계천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세계 각국 정부와 도시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런던 시장이 다시 연락해와서 내년의 템즈강 정비 프로젝트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파리, 베를린, 시드니, 심지어 뉴욕시에서까지 비슷한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니엘, 넌 이제 국제적인 도시계획 전문가야. 동료 제니퍼 스미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어요. 미안해. 내가 맞았어. 정말 놀라운 곳이었구나.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저를 의심했던 모든 동료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즉시 청계천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특별 기획 시리즈 연재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수석 국제특파원으로 승진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니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국제부 데스크를 맡아보자. 예산은 걱정하지 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청계천에서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동안 인터뷰했던 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주신 거예요. 황순자 할머니, 정윤재 할아버지, 김하늘 씨. 모든 분들이 잘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젊은 기자 양반, 우리 청계천을 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 정윤재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구나.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아름다운 곳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황순자 할머니도 오셨어요. 아들아, 처음 길 잃었을 때 기억나지? 그때는 그냥 도와준 건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네. 할머니, 그때 할머니의 따뜻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김하늘 씨도 청소년 자원봉사단 친구들과 함께 와서 인사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기자님 덕분에 우리 활동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청계천이 더욱 특별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아름다운 곳을 지켜주세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UN 해비타트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제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와서 청계천 모델을 강의해달라는 요청.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의심과 편견을 갖고 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뿌듯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다니엘 카터 기자, 청계천 생방송 소감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한 가지만 계속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청계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면 어느 도시든 청계천처럼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뉴욕타임스에서는 영웅 대접을 해주었어요. 다니엘, 축하해. 문화부 기자에서 수석 국제특파원으로 승진이야. 15년 만에 처음으로 승진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청계천 특별 기획 시리즈를 위해 별도 팀까지 구성해 주었습니다. 특별 기획 시리즈 청계천의 기적은 석 달 동안 연재되었어요. 그리고 연재가 끝나자마자 퓰리처상 국제보도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결국 수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가장 기뻤던 건 각국에서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들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정말로 템즈강 야간 개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파리에서는 센강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베를린, 시드니, 심지어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도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각국의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을 오가며 청계천 모델의 적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었지만 핵심 원리는 어디나 통했어요. 시민 참여, 공동체 의식, 상호 배려. 1년 후 정말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제가 자문한 시민 참여 안전 프로그램이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였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야간 순찰대를 조직했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브루클린에 사는 한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다니엘 기자님, 저는 60년 동안 뉴욕에 살았지만 밤에 센트럴파크 근처를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자와 함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청계천에서 저를 도와주신 황순자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말씀이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구나 싶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도시에서도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계천 모델이라는 용어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시계획 용어가 된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제는 정말 뜻깊은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청계천 홍보대사로 위촉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년에 열릴 세계 청계천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청계천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청계천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을 갖고 갔던 그 작은 하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감동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도요. 일주일 전에는 런던 템즈강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영국 할머니가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순간 청계천에서 저를 도와주신 황순자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친절과 배려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정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도시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